이제 진급이 안 돼가지고 가야 할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이 육군 내에서는 내가 가서 보직을 수행할 게 없어가지고 파병을 한번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도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생 1막 직장은 직업군인으로서 30년 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떠나가지고 한 5년 동안 또 민간 건설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한 5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아파트를 짓는 그것을 감독하는 건설 사업관리단장으로서 5년 동안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일과가 끝나면은 하루 감리단장으로서 건설 사업관리단장으로서 그 임무가 끝나면은 바로 도서관으로 가요. 도서관으로 가서 한 2시간 동안 책을 읽고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새기면서 잘 이것은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꼭 노트에 기록하죠. 그 매일 2시간씩 하고 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직장을 직업군인으로서 제일 오래 30년 이상 하신 거고. 네, 30년 했죠. 나오셔서 네, 바로 다른 데서 또 직장을 5년 동안 했어요. 그 5년 동안 그 군대 제대하시고 그러면 바로 취업을 하셨나요?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신데. 운이 좋았죠. 네네네. 네, 운이 좋았죠. 바로 하셨고, 그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전문가로서 건축 시공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상당히 취득하기는 어려운데 한 3년 동안 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이나 학원에만 처박혀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지금 아마 80살까지는 이상 없이 그 직업에서 이렇게 생산자, 관리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하고 초반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뭐 군대 생활도 궁금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재취업에 바로 성공하셨는지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자격증을 따신 게 연세가 그때 언제 몇 살 정도였죠? 자격증을 제가 따기 시작한 것은 55에 자격증 적은 것을 한 개 땄고 그 관련된 거, 기술 관련된 거. 네네. 근데 58에 진짜 지금 젊은 사람들도 따기 힘든 자격증을 58에 땄어요. 건축 시공 기술사라고. 와, 이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그건 아니죠. 서울대 공대 나온 사람들도 그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고 연대, 고대, 뭐 지방대, 공대 출신들도 다 그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죠. 이 자격증에 대해 어떻게 따셨는지 또 왜 이 자격증이었는지는 이제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텐데, 이게 58세에 자격증을 따셨다는 거에 그 성공 비결은 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쭉 그 일과 후에 가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그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게 되거든요. 사람 따라서 능력이 좋은 사람은 좀 더 빨리 그 길에 갈 것이고 목적지에, 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멈추지만 않으면은 그 자리를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중간에 멈추죠.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습관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욕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빨리 뭔가 내가 도전을 해서 빨리 성과를 얻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면 금방 지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속을 못하고. 습관은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격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방법,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속하는지 66일만 하면 된다 라는 얘기도 이제 곧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주제인 이 군대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어쨌든 전역하시는 그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몇 년 전이셨죠? 10년 전이죠. 10년 전? 그럼 그때 나이가 연세가? 그때. 몇 세에 나오신 거예요? 한국 나이로는 54. 54세에 전역을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날
어떤 느낌이셨나요? 예, 좀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육사를 나왔는데 대부분 육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나는 군대 가서 꼭 장군이 될 거야. 그 꿈을 품고 육사를 갑니다. 대부분의 육사 생도들이. 근데 이제 그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초라함을 느끼게 된다. 예. 근데 이제 그 초라함도 제가 그 전부터 독서를 좀 하고 이렇게 마음 관리를 좀 하면서 이 영혼의 어떤 수양, 영혼을 잘 다독거리면서 갔으면은 덜한데 독서를 안 하다 보니까 군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군대가 전부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동기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싸우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배를 달 수 있다. 이런 강박관념,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고 또 자기가 열정을 다했다 하더라도 제가 어느 경우에 열정이 좀 부족할 수 있죠. 동기들보다. 그래서 뒤처지지만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제 기준으로만 생각한 거지. 저 동기는 잠도 안 자고 더 열심히 어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사람이 책을 안 읽으면은 남을 배려하는 이 생각이 좀 이게 없잖아요. 책을 읽으면 그나마도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했던 거죠. 책을 안 읽어서.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책을 거의 안 읽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초라하다. 나는 패배자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초라했었고. 작가님 그 2004년도에 네. 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탈레반이 막 박격포도 쏘고 네. 막 네. 죽을 위험에 네. 그 되게 위험한 곳인데 거기를 혹시 뭐 파병을 가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네, 이유가? 제가 아프간 파병을 2번 갔었는데 처음에는 그 진급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었었고 그 2번째 파병은 이제 진급이 안 돼가지고 가야 할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이 육군 내에서는 내가 가서 보직을 수행할 게 없어가지고 파병을 한번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도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사람에 따라서 군인으로서 뭐 국가를 위해서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때 한 인간으로서 아주 약한 존재로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번째 이유는 이제 대학생이 그때 2명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어떻게 이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제 가족은 또 이제 하우스와이프라고 집에만 계속 계시는 분이라 이분을 또 산업전선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어깨가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장 큰 것은 군대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못 이뤘다. 그거에 대해 초라함이 있고 또 바로 제대를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 초라함이 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겹쳐서 많이 스스로 측은지심을 느끼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군대 생활을 마쳤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서 그러면 별을 못 따셨다는 거는 대령으로 아니요,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까지도 못 갔죠. 중령으로 제대로. 중령으로.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직장인들은 나이가 들면 내가 몇 세까지 딱 할 수밖에 없다. 네. 아니면 뭐 사표를 내면 바로 나올 수 있지만 그냥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언제는 나와야 되는 나이대를 알고 있는데 군인분들도 어쨌든 나이에 맞는 승진을 하면 나와야 되는 나이가 있나요? 그렇죠. 중령에서 대령으로 못 되는 나이가 안 되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계급에 대한 정년도 있고 계급 정년. 나이에 대한 정년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먼저 오면은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그 규정을. 그러면 계급 정년은 중령으로 보면은 몇 세까지? 53. 53. 예. 대령은 55.
아, 대령을 모시고 네. 그렇게 못 되면 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오시기 전에, 제대하시기 전에 네. 어느 정도 나올 나이를 이제 알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알고 있었죠. 네, 바로 뭐 내가 네. 당장 뭐 쫓겨나듯이 나온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아, 그럼 나오시기 전에 좀 뭔가 준비를 좀 하셨나요?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에 그 군무원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군무원으로 좀 들어가려고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좀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할 때 좀 절실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잘 가지고 가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답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한쪽 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야,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군에서 이 조직 생활을 했는데 또 미군 부대에 들어가면 더 엄격한 조직 속에서 나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미군이라는 조직이 그걸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 이 정성들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가지고 그걸 밤새 외워가지고 가서 약속 대련하듯이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정성이 미흡하다. 이래서 최종 면접까지 5번 갔는데 5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다 가버린 거죠. 인터뷰 하다가 한 1, 2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결국 전역 하시는 날 네. 그 인터뷰가 최종 안 됐고 네, 그렇죠.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초라함을 좀 많이 느끼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전역 마지막 날 그러면은 네. 출근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짐을 챙겨서 나오셨나요? 저녁 마지막 날은 네네. 그 전에 이제 짐을 조금씩 챙겨가지고 집에 다 갖다 놨죠. 네. 마지막 날은 가볍게 제 가방 한 개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네. 장병들하고 같이 인사. 장병들은 저는 이제 그때 뭐 이게 지휘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병들하고 인사할 건 없고 이제 제 조직원들 거기에 이제 간부들이 주로 있었거든요. 그 간부들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